자, 자유놀이는 자연의 수단이다. 자연의라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이죠. 뭐의 자연스러운 수단이냐?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대리하라는 걸 가르치는 자연스러운 수단이다. 자유놀이가. 뭐라는 걸 가르치는, 그들이 무기력하지 않다라는 걸. 그러니까 당연하죠. 자유놀이는 지네들이 마음껏 하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다? 어떤 주체적이다 자기들이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야? 다른 지문에서 나왔잖아. 그들이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냐? 자기요? 어? A 있잖아요. 첫 글자야. 첫 글자예요? 두 번째 글자까지 주셔야 돼요. AM? 얼굴 그 주체성. 에이전시. 맞았다. 잘한다. 야호 맞았다. 아우 잘했다. 잘들 했다. 나 기억하고 있었어. 잘했다. 충분해야지. 그런가? 자, 놀이에서는 누구로부터 자유놀이니까 누구로부터 떨어져서 어른들로부터 떨어져서 아이들은 정말로 가져요. 뭐를? 통제력을 가져요. 우리 그때 주체성에서도 자꾸 같이 붙어있었던 단어가 컨트롤이었잖아요. 에이전시 앤 컨트롤. 다 비슷비슷하네. 자기 통제, 자기 주체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애들이 연습할 수 있어요. 그것을 assert, 뭐 하는 법을? 단언하는 법을, 확실히 하는 법을. 그게 뭔데요? 이 자기 통제를 확실히 하는 법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난 다원이 패션 센스에 진짜 한 10분의 1이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난 이게 아까 봤을 때 무슨 이게 이런 소재인지 몰랐거든. 색깔만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이런 소재를 뭐라고 부르죠? 골든. 아, 요즘에도 골덴이라고 해? 원래 코르디 저기 하죠. 코르디라고 하죠. 아니 우리 때 골덴 바지 뭐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도 골덴이라는 말을 쓰나 보죠.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왜 이렇게 끝없이 추락해 가는지 이해를 못해요. 거의 인간 열매 지금 제함 수준이잖아요. 그냥 수업이나 해야 되겠어.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너무 좋아해. 와, 이제 혜님쌤 한물 갔다. 와. 자, 이 자유놀이에서 애들은 배운다. 만드는 법을, 그들 스스로의 결정을 만드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푸는 법을 배워. 그들 자신의 문제를. 그리고 만들어내고 따르는 법을 배워. 규칙을. 그러니까 규칙을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네 직접 만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이 글은 계속 자유놀이 하면 당연히 애들이 뭐가 생긴다는 거야? 타율성, 자율성? 자율성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비슷한 단어들이 또 계속 중첩되고 있어요. 그럼 자율성은 뭐지? 맨 뒷글자. 주체성. 주체성 전문이시군요. 자율성. 그렇죠. 오토매틱. 급했어. 오토매틱 컬리더니 오토매틱 클릭. 급했어.
네 아니에요. 급할 필요 없어요. 그거 틀렸으니까. 오토. 또 오토노미. 그렇죠. 이게 자율성이죠. 오토노미. 잘들 한다. 그리고 get along with 뭐? get along with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지낸다. 타인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법을 배워. 뭐로서 잘 어울려 지내는 법을? 동등한 사람들로서. 뭐라기보다는 뭐로서라기보다는 뭐 복종하는 혹은 반항하는 서벌드는 부하로서라기보다는. 부하는 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 잘 듣는 부하 아니면 말 잘 안 듣는 부하. 어쨌든 이런 부하로서라기보다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잘 지내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실외 놀이에서는 아이들은 딜리버러틀리하게 도즈합니다. 신중하게 그들 스스로 적절한 양을 도즈하면 이제 투여한다 이렇게 할까요? 네. 신중하게 투여합니다. 그들 스스로에게 뭐를 적절한 양을 투여해요. 뭐에? 두려움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깥에서 놀면 위험하지 않냐. 그럼 어른들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의 주제는 뭐니까? 냅두면 장점이 많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니까. 바깥에서 놀 때도 그러면 위험한 짓을 애들이 하면 어떻게 하냐. 지네들이 알아서 두려움의 양을 조절할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럼으로써 배웁니다.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도 배워요. 그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자기들의 두려움까지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적당하게 두려움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두려움 넘어서는 법도 스스로 배울 거고 이렇게 다 그냥 냅두면 알아서 잘합니다. 그냥 이 한마디를 이렇게 길게 끄집어 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야외 놀이에서는 특징상 두려움 배우고 두려움 극복하고 이런 거 배울 거고요. 또 이번에는 무슨 놀이에서는 이번에는 또 이제 사회적 놀이에서는 또 알아서 또 이 분야에서 필요한 걸 배우겠다는 뜻이죠. 또 아이들은 배워요. 어떻게 사회잖아요. 사회. 그러니까 뭐야? 협상하는지를 배웁니다. 타인들과 또 어떻게 타인이자 또 사회니까 타인들을 기쁘게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그 분노를 어떤 분노겠어? 뭔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겠죠.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 아까 무슨 놀이에서는 뭐 배우고 무슨 놀이에서는 뭐 배우고 이게 지금 이러한 교훈들이죠. 이러한 교훈들 중 무엇도 가르쳐 질 수는 없는 거예요. 뒤에 나오면 뭐였어? 어른이 있을 때 뭐 누가 지시해서 막 이런 거겠죠. 뭐를 통해서는 verbal means 수단이죠. 언어적 수단으로 그냥 말로만 책으로만 가르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은 배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뭐를 통해서만? 경험을 통해서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제공해 주죠? 자유놀이가 제공해 주죠. 문장이 이제 뭐 그렇게 여기 세미콜론이었구나. 오케이 됐죠? 넘어갑시다. 그냥 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놀이가 아니라 꼭 무슨 놀이여야 돼? 네, 자유놀이여야 됩니다. Away from adults 한 놀이 알겠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32번. 이것도 약간 좀 띵이었죠? 자, 여러분이 힘들어할 만한 지문이었어요. 이것도. 자, 많은 초기에 이 닷컴 투자자들은 닷컴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 분야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초기에 이 인터넷 회사의 투자자들은 집중했다. 거의 완전히 뭐에 집중했냐? 수익 성장에 집중했다.
뭐 대신에 총 수입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이해할 때 이 revenue라는 단어와 지금 이 net income 내지는 income하고의 구분이 좀 필요했었어요. income은 그냥 들어온 돈 전부. 말 그대로 진짜 안으로 온 거. 알겠죠? revenue는 뭐? 이제 순수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빼고? 내가 나간 돈 빼고. 진짜로 뭐 이렇게 투입한 돈 빼고 내가 진짜 번 것만 따지는 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완전히 집중했다. 뭐에만? 이 수익 증가에 총 수입 대신에. 많은 초기에 이 닷컴 회사들은 벌었다. 대부분을 그들의 수익의 대부분을 뭘로부터? 파는 것으로부터. 광고 공간을 파는 것으로부터. 어디에 있는 자기네들의 웹사이트에 있는 광고 공간을 파는 것으로부터. 자, 촉진하기 위해서 보고되는 수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냥 이제 조금 어른이거나 배경 지식이 많이 갖춰져 있으면 그냥 쓱 지나갈 표현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궁금해해야 될 표현이에요. 보고되는 수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왜 그래야 돼요? 보고되는 수익이 이제 이런 걸 보고된다고 하는 게 우리 회사가 얼마나 돈 잘 버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이 보고서 같은데 이렇게 보고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당연히 뭘로 연결돼? 주가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자기 회사에.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많다고 보고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고되는 수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몇몇 사이트들은 시작했어요. 교환하기를. 뭐를? 이 광고 공간을 교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이트를 갖춘 회사가 있고 B라는 사이트 회사가 있는데 다른 회사한테 이거 파는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너는 여기다 해. 나는 여기다 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 공간을 서로 교환했다. 구현 설명이죠. 회사 A는 놓을 거예요. 광고를요. 자기네 웹사이트에 대한 광고입니다. 자기 웹사이트를 위한 광고를 어디다 놓을 거예요? 회사 B의 웹사이트에 놓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 B는 놓을 거예요. 광고를 자기네 웹사이트를 위한 광고를 회사 A의 웹사이트에 놓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광고 공간을 교환했다. 어떠한 돈도 결코 바꾸지 못했어요. 뭐를? 손들을 바꾸진 못했어요. 뭔 말이었을까요? 일단 가보죠. 그러나 각각의 회사는 기록했죠. 수익을 기록했죠. 실제로 손들을 바꾸진 않았어. 손들을 바꾸진 않았어. 아, 손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교환했다는 얘기네요. 어떠한 돈도 내 손, 이 손에 있다가 저 손으로 갔어요. 이게 손을 바꿨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어떠한 돈도 실제로 오고 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각각의 회사는 기록했죠. 뭐를? 수익을 기록했죠. For the value, 그 가치에 대해서, 그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공간? 지가 포기했던 공간. 온리 사이트, 그 사이트에서 자기가 포기했던 그 공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록되는 수익을 기록했죠. 그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버린 공간에 대한 가치의 수익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걸 얘한테 줘서. 그 다음에 뭐 얘한테 줘서. 그리고 비용, 이거 좀 괄호 바깥이죠? 그리고 비용은 아니야, 없어봐. 문장이 어떻게 된 거냐? 기록했다, 수익, 그리고 지출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군요. 뭐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자기 광고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지가 놓았던 광고 어디에다가 상대방 회사의 사이트에다가 어떠한 돈도 그래서 실제로 오고 가진 않았지만 각각의 회사는 이 회사 A와 회사 B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A가 이제 B에다가 광고를 실을 때에는 그냥 서로 교환을 한 거니까 실제로 돈은 오고 가지 않았어. 근데 명목상으로는 어쨌든 A가 B에다가 광고를 실을 때에는 광고비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을 기록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B가 또 A한테 실었으니까 자기는 이제 이걸 판 거니까 수익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둘이 서로 맞교환을 했기 때문에 뭐 하진 않아? 실제 돈은 오고 가지 않았어. 그냥 기록상으로만 돈이 오고 간 거지. 그냥. 이해했어요? 네. 자, 이런 관행은 리를 거의 한 게 없어. 뭐 하기 위해서 한 게 없어? 촉진시키기 위해서. 총 수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거꾸로 얘기했구나. 오히려 그러면. 그러니까 수입이 지금 진짜 들어온 돈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이 회사가 벌어들인 총 수입에 이게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회계 보고서 같은 데에는 어쨌든 수익이 있고 지출이 있을 테니까 수익이라는 칸만 놓고 보면 어쨌든 이간에 수익에는 조금 더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지네가 기록했으니. 근데 진짜 수익은 요거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뽑을 텐데. 그러니까 총 수입에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어. 근데 뭔가 회사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주가 같은 데 영향을 이 칸이 좀 영향을 미친다고 치면 여기에는 어쨌든 플러스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해하겠어요? 네. 그리고는 초래했어요. 어떠한 추가적인 현금의 유입도 초래하지 않았어요. 얘는. 그러나 그것은 촉진시키기는 했어요. 딱 한 칸. 회계보고서에 어떤 칸? 이런 수익이라는 칸. 이거는 좀 촉진시켜줬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위해서 실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회계 뭔가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얼마 안 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마지막에. 네. 자, 이런 관행은 빠르게 put to an end. 원래는 put 목적어 to an end 하면 목적어를 끝내다인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서 지금 목적어가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행은 빠르게 끝내졌어요. 왜냐하면 회계사들은 느꼈으니까요. 뭐라고 느꼈으니까 그게 뭐 하지 않는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뭐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느꼈으니까 회계사들이. 뭐의 기준? 이 수익 인정 원칙이라는 것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회계사들이 보기에 원칙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됐어요? 네. 자, 학자들은 신화에 대한 학자들은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뭐라고? 신화가 준다고. 구조와 의미를 준다고. 어디에? 인간의 삶에. 그 의미는 확대된다. 어떨 때? 한 신화가 발전할 때, 뭘로? 어떤 세상으로 발전할 때 이 의미는 더욱더 확대됩니다. 신화는 인간의 삶에 의미를 준다고 하는데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화가 인간의 삶한테 의미를 준다라고 얘기하면 이 신화가 이제 뭘로 발전하면 더 세상으로 발전 이만큼 커지면
당연히 인간 삶한테 주는 그 의미도 당연히 그만큼 더 커지겠죠. 네, 비례해서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었냐? A virtual world's ability. 한 가상 세계의 능력은 뭐 할 능력? 충족시킬 능력. 그 니드들을 충족시킬 가상 세계의 능력은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어떨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그 세상을 믿을 때, 그럴 때 성장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상 세계, 뭐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건 온라인 세계, 뭐 이제 이런 걸 떠올려 본다면 어떤 뭐 카톡이라는 플랫폼이 있다고 쳐요. 이 세계, 이 카톡이라는 플랫폼이 갖추고 있는 능력은 당연히 어떨 때 커지겠냐? 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믿을 때, 이 세상을 신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어서 많이 쓰면 얘의 능력이 올라가겠지. 역으로 한 가상 세계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을 거예요. 믿으면 올라가고 안 믿으면 이건 금방 사라질 거라고. 가상 세계는 지속될 수 없을 거예요. 뭐에 의해서는? 단지 소수에 의해서는. 뭐 소수? 어드히런트면 신봉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냥 원래 어드히어는 집착하다, 지키다, 고수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걸 지키는 사람들의 소수의 이런 신봉자들에 의해서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많은 사람이 따르느냐 아니면 따르지 않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가상세계의 힘 내지는 존속 능력이 결정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려해보라. 뭐를? 그 차이를. 뭐 사이의 차이? 어떤 세계적인 스포츠가 있고 그리고 한 게임이 있다고. 이 둘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근데 이 게임은 당연히 뭐겠냐? 내가 발명하는, 뭐와 함께? 나의 9명의 친구와 함께, 그리고 내가 뭐하는? 플레이하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누리는 게임이라는 세계가 아니, 전 세계가 하는 스포츠라는 세상이 하나 있고 나와 9명의 친구들만이 누리는 세상이 있으면 당연히 누가 파워풀하겠냐,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나의 게임은 might be a great game, 훌륭한 게임일 수는 있을지언정, 즉 어떤 게임, 이런 게임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게임 완전히 immersive, 뭐 굉장히 몰입도 있는 그런 게임일 수는 있겠지만, 즉 또 어떤 게임, 또 어떤 게임,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뭐를, 내 집단의, 나와 9명의 친구들, 내 집단의 시간과 관심 모두를 소비하는 그런 게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것의 범위가 제한된다면, 우리 10명으로만 제한된다면, 그러나가 이제 여기 있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거죠. 이 게임 자체는 굉장히 몰입도 있을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 10명한테만 딱 제한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단지 그냥 요상한 취미 활동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지는 거죠. 뭐를? 제한된 사회적 기능만 가질 뿐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한 가상세계에게 제공할, 지속적이고 넓은 범위의 가치를 제공할 한 가상세계에게는 그 참가자들은 must be large, 그 참가자들은 큰, 그러니까 커야 됩니다. 큰 충분한 집단이어야만 합니다. 뭐 하기에? 여겨지기에, 뭘로? 하나의 사회로 여겨질 정도로 충분히 큰 집단이어야 합니다. 때, 그 원래 문지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계, 그 경계가 도달되면, 그 경계가 뭐야? 그 하나로 사회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는 그 집단의 크기,
그게 딱 경계죠. 이걸 넘어가면 사회 아니면 안 되는 건 부족한 거. 딱 그 경계선이 도달될 때 경계선이 도달됐다는 게 그 최소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사회로 인정받기 위한. 이렇게 될 때 psychological value 심리적 가치는 변할 수 있어요. 뭘로? 아주 폭넓은 사회적 가치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점점 다들 죽어간다. 나도 죽어간다. 아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좋아? 근데 하긴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역할이 바로 그런 거야. 가위가 자꾸 떨어져. 이때 손가락을 하나 싹 자르면 쓱 그런 느낌이 잘릴 때 이렇게 쓱 이렇게 잘리면 약간 사이버패스이지. 있나? 34 35 36 37 38 39 자 1, 2, 3, 4, 7개 남았어. 자 보여. 자연스러워 보여. 9개는. 뭐가 자연스러워 보여? 묘사하는 건 어떤 특정 환경적 조건들을 뭐라고 묘사하는 게 뭔가 극단적이다, 가혹하다, 온화하다, 아니면 굉장히 스트레스 준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 많이 쓰니까요. 자연스럽다. 그것이 보일지도 몰라요. 되게 명백해 보일지도 몰라요. 어떨 때? 조건들이 극단적일 때. 그러니까 여기 극단적이라고 여기가 관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조건들이 어떤 조건이 굉장히 극단적일 때, 굉장히 클 때, 그럴 때 되게 이런 말 이렇게 묘사하는 게 되게 명백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당연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예시가 나오겠지만 사막의 한낮의 열기라든지 아니면 추위. 근데 어디의 추위? 남극의 그것도 겨울의 추위라든지 아니면 이거 뭐라고 그랬죠? 염도라고 그랬죠? 뭐에? 이 그레이 솔트 레이크의 염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해당 조건에서는 저 사막의 한낮의 열기면 더운 거 중에서는 가장 익스트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가장 익스트림할수록 뭐하다고? 뭔가 우리가 어떤 말을 써서 묘사를 하는 게 그냥 당연해 보일 거라고 더. 그 말을 쓴 게 맞아 보일 거고. 이제 본론이 시작되죠? 그러나 이는 오직 의미할 뿐이다. 뭐라는 걸 의미할 뿐이냐? 이러한 조건들이 극단적이다. 여기 이탈릭체 보이죠? 누구한테만 극단적이다? 우리에게만 극단적이라는 걸 의미할 뿐이다. 즉 관점의 문제라는 관점의 문제. 관점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 학자들은 조심해야 해. 기분이니까 뭐를 고려하면 우리의 특정한 생리적 특징들과 수용 능력을 고려하면 인간의 어떤 신체 특징이나 우리 신체의 어떤 수용 능력 정도를 고려하면 우리한테 극단적이라는 뜻이다. 우리 말고 선인장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극단적일 건 아무것도 없어. 선인장한테는 이게 뭐에 대해서? 그 사막 조건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죠? 그 안에서 지들이 선인장들이 뭐해 왔으니까? 진화해 왔으니까. 또는 도치 걸린 거죠. 아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또한 그 남극의 얼음 땅들이 극단적인 환경이
또한 아니야. 이것도 또한 극단적인 환경이 아니야. 누구한테는? 펭귄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좀 센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게으르고 위험한 짓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 없고 위험한 짓. 뭐가? 생태학자가 가정하는 것은 굉장히 게으른 짓이고 위험한 짓입니다. 뭐라고 가정하는 것은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느낀다고 그 환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식으로 다른 애들도 느낀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누가? 생태학자라는 작자가 그렇게 하는 일은 정말 뭔가 나태한 거 아니냐 너무 그리고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오히려 생태학자라면 뭐 해야 돼? 노력해야 된다. 얻으려고 어떤 나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워먼이 나왔나 지금 이러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여성의 눈이지? 왜 나 어떤 벌레의 눈을 혹은 식물의 눈의 관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환경에 대한 즉 보는 거죠. 세상을 뭘로써 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것처럼 보는 거죠. 세상을. 그러니까 감정적인 단어들 이런 가혹하다거나 아니면 온화하다거나 하는 이런 가치 판단성 이런 감정적 단어들은 심지어 relativities 어떤 상대적인 단어들 상대성들은 뭐와 같은 뜨겁다라든지 차갑다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사용돼야 되는데 생태학자들한테서 사용돼야 되는데 오직 뭐만 가지고만 사용돼야 돼?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진짜요? 네. 그래요? 왜요? 네가 지금 제일 무거워 보이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토요일에 또 몰아쳐보죠. 그리고 중간에 파일들이 올라갈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 문제 파일이 올라갈 겁니다. 문제 알겠죠? 여러분들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풀어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아우.